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하게 되는데요. 수영 캐스터,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양대 지수 모두 강한 상승세 보였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온 가운데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주도주들이 강세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증시는 CES부터 삼성전자 잠정 실적까지 여러 크고 작은 이벤트들을 소화하게 됩니다. 모멘텀이 산적한 이번 주 한 주도 저희와 함께 잘 대비해 보시죠.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아주 반가운 상승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월 3일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코스피 코스닥 정상 영업 중입니다. 이날 새벽 뉴욕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 여기에 코스피 현선물 합산 1조 원이 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며 시장의 3대 축,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주 모두 강했습니다. 여러 불확실성을 소화하고 정상 영업 중인 우리 시장, 그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특징 섹터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지난 금요일 양대 지수는 일제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최근에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전통적 주도주들이 강세 보였고요. 특히 양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온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후 2441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705선에서 마무리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강세를 주도한 섹터는 어떤 섹터들이었을까요? 먼저 양자암호 섹터가 강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에서 리게트 컴퓨팅, 퀀텀 컴퓨팅 등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급등세를 기록했고요. 이번 주에 열릴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5에서 양자 컴퓨팅 부문이 신설되는 등 업종 자체에 관심이 모이며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불기둥 세웠는데요. 특히 아이윈 플러스와 아토는 상한가로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강세 보인 화장품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신년사를 통해 중국의 2025년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더욱더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 밝힌 가운데 12월 차이신 제조업 PMI도 예상치를 하회하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는데요. 여행, 항공, 석유화학, 화장품 등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 보인 가운데 화장품 섹터 내에서는 케어젠과 LNC바이오가 6%대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에너지 섹터도 강세 보였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한 피해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그 전날 뉴욕 증시에서 태양광 업체들이 강세 보였는데요. 이에 우리 증시에서 신재생 에너지 테마 전반이 움직였습니다. 특히 에로티 베큐미 8%대,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7%대 강세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인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강한 외국인들의 수급, 여기에 지난주 금요일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이 유독 강했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는 반도체 헤드라인입니다. SK하이닉스, CES에서 AI 메모리 청사진 제시, 업계 최초 HBM3 16단 공개 예정입니다. 엔비디아가 현지 시각으로 2일 월가 호평에 3% 가까이 오른 데 더해 이번 주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를 둘러싼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CES에서 AI 메모리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세대 HBM, 즉 HBM3의 16단 제품의 샘플을 업계 최초로 공개한다고 밝혔는데요. 작년 11월 개발을 공식화한 해당 제품은요, 올해 상반기 중에 공급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AI 메모리의 다음 격전지로 꼽히는 CXL과 PIM 기술도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CT에서 발간한 보고서도 SK하이닉스의 6%대 강세에 영향을 줬습니다. 다음 페이지 살펴보시죠. 글로벌 IB인 CT 올해 D램 가격을 두고 모바일과 PC용은 전년 대비 각각 9%와 15% 감소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그래픽과 서버용은 전년 대비 각각 13%와 63%나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즉 AI를 중심으로 메모리 가격 차별화가 올해도 진행될 것이라고 했고요. 이에 글로벌 반도체 중 탑바이, 즉 일종의 최선호주가 SK하이닉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반도체주 전반이 강한 가운데 유독 SK하이닉스와 SK하이닉스의 밸류체인 기업들 또 AI 반도체주들이 강했던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겠죠. 자, 이렇게 또 한 번 올해 반도체주 트렌드는 AI와 얼마나 밀접한가 이미 드러났고요.
이번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이번 주 반도체주 분위기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끝까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 전지주 헤드라인 현대차, 기아,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 포함 2차 전지주 일제히 불기둥입니다. 테슬라 급락에도 2차 전지주 생산, 소재, 부품, 장비할 것 없이 전반이 강했습니다. 전반이 강했던 이유들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전날 줄줄이 장중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가 많이 빠졌죠. 이런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차종이 줄었음에도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5종이 유일하게 추가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어떤 뉴스가 부각이 됐냐면요. 중국이 배터리 소재와 관련해 기술 수출 통제를 추진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LFP뿐만이 아니라 리튬 기술 수출도 포함이 됐고요. 중국의 배터리 기술 수출 제한으로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기대감이 2차 전지주 상승에 불을 부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분석까지 좀 짚어보면요. NH투자증권은 테슬라, GM, 포드 등 중국 CATL 등과 제휴를 통해 미국 현지 생산에 나설 계획이었던 기업들이 차질을 입을 것이고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기업들의 수혜,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봤습니다. 글로벌 IB죠. 모건 스탠리도 장기 수혜는 예상된다고 했으나 국내 기업들도 중국산 리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즉각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는 어렵다는 분석과 함께 2차 전지 섹터의 비중 축소 의견을 유지했는데요. 자, 지난주에 급등, 2차 전지 업황 개선 시그널에 따른 반등이라기보단 단기 재료로 인한 상승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가 변동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죠. 오늘은 이번 주 수급 관전 포인트도 함께 짚어볼까 합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들이 담은 종목들을 보면요. SK하이닉스, 알테오젠, 그리고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대장주를 고르게 담았습니다. 즉 특정 업종 강세 베팅을 했다기보다는 지수를 고르게 담은 느낌인데요. SK증권은요, 지난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경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 소식에 일시적으로 양시장이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이었으나 외국인 수급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특히 코스닥 현물은 오히려 매수세가 더 들어왔다며 노이즈, 그러니까 불확실성 잔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사고 싶으면 더 산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외국인 작년 11월 7일 이후 코스피를 이틀 연속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물론 변수는요,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이지만 이런 신호들은 연속 순매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자, 또 한 가지, 주말 사이 미국에선 우리 수출과 관련이 있는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12월에요.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하나증권은 관련해서 수출 경기 저점 통과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딱 작년 12월 3일 긍정적인 ISM 지표에 코스피가 2,500선을 터치했고요. 이날 코스닥은 2% 넘게 올랐습니다. 외국인도 양시장을 순매수했는데 이런 뉴스 속에서 오늘장 연속 순매수가 나올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그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오늘의 주요 일정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오롱 측이 미국 계열사 코오롱 티슈진의 유상증자를 통해 441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증자를 통해 코오롱 티슈진의 재무 구조를 강화하고 종속 회사의 경영 안정성을 높여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예시간회에서 코오롱 티슈진이 5.2% 강세 보였고요. 그룹주들도 일부 움직였습니다. 오늘 장 시작 후 강세 이어질지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플러스는 약 73만 3천 주 규모 상환 전환 우선주에 대해 전환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발행 주식 총수 대비 약 1.2%에 해당하는 물량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바이오플러스는 시간외에서 1.22% 약세 보였습니다. 한편 공시는 아니지만 LG화학과 관련해 들려온 소식도 체크해보면요.
수익성이 떨어진 평광판 사업을 중국 업체 산산에 매각하는 작업을 완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인수로 산산은 14억 위안, 우리 돈 2,811억 원을 대가로 지불했는데요. LG화학은 이에 대해 LCD에 이어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받던 평광판 사업을 내려놓지만 친환경과 배터리 소재, 글로벌 신약 등 3대 신성장 사업에 적경과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LG 월드 프리미어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됩니다. 해당 행사를 통해 LG전자는 CES 개막에 앞서 글로벌 미디어 및 파트너사들을 대상으로 LG전자의 AI 기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인데요. LG그룹주들의 상승 모멘텀 되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다음으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탄핵 심판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된 여러 사건 관련 상황을 공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미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만남을 통해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인데요. 혼란스러운 전국 속 미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일정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앞서도 강조를 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외국인 순매수세가 오늘도 유입이 되느냐일 것 같습니다. 장전 재료는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상황, 오늘장 수급 주시하시면서 함께 대응해 보시죠.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